말씀을 맨 첫 번째 거, 네. 예, 제가 기존에 했던 거랑 다른 거죠. 네. 근데 이 개념은 다 아시죠? 네.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사사분면. 그리고 이쪽은 95% 이상, 여기는 5%도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95% 이상이 시간과 돈, 그리고 자영업을 하든 전문직을 하든 이 사람들도 내가 몸을 움직여야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쪽은 시스템을 사거나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는, 그리고 나는 시스템의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내 위치는 내가 시스템을 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시스템 안에 편승해야 되는, 지금 그래야 내가 그건 이제 아는 사람 얘기고,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개념을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내가 삼성이나 뭐 이런 큰 대기업처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 안에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맥도날드나 그 다음에 스벅이나 이런 데처럼 몇십억을 준비해서 그 시스템을 사서 할 수 있는 그 재력이나 자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내 시스템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럼 이 설명을 왜 해야 될까요? 이 설명이요?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딱 한마디네. 그거는 결론인 거고. 딱 한마디네. 나는 지금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내가, 그리고 언제까지 막말로 내가 뭘 알바를 하든지 직업이 있든지 전문직이라도, 나는 사람이니까 안 아플 거다라는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언젠간 나이가 먹고 병이 들고 아프기 때문에 언제까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뭐 100세 시대라는데 그 재력을 지금 쌓아놓고 구축해 놓고 있는 지금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와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론인 거고. 네. 이 설명을 왜 해야 될까요? 박상현 사님. 살아남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이걸 왜 설명을 해야 될까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처지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좀 더 여유롭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니면 지금 현 시점에 벌고 있는 그거보다 좀 더 조금이라도 자본을 더 구축하기 위해서. 현 시점에 벌고 있는 것보다 더 벌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날 딱 불 때문에잖아요. 붕어빵, 고구마, 군고구마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건 방법이 아니지. 언제까지 그걸 할 수 있어? 여기서 지금 포인트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로수당, 노동수당을 받는데,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해서 그걸 받는데, 내가 지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결국은 인세 수입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래의 자산 수입, 인세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돼.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구축해 놓음으로 해서 후세 뭐 몇십 년 뒤에, 몇 년 뒤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와서 생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지 지금. 자, 이제 그거는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설명하는 방법, 누가 설명할 때 포인트들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지금 대답은 이 설명을 왜 해야 될까예요. 왜 수입의 사분면을 설명해 주어야 할까? 전에는 몰랐던 내용, 우리가 평상시 접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너 몇 년 있으면 일 못해 이거지. 현실 점검? 너 몇 년 있으면 일 못해.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아파도 돈이 나올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럼 나 몇 억 뭐 해놨어, 뭐 얼마 해놨어.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이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 얘기를 잠깐 하니까 피곤해 하더라고. 왜냐면 자기 뭐 준비해놓고 뭐 했대. 그러면은 네가 지금 나하고 나이가 같으면 나보다 한 살 적으니까 어쨌든 나이가 같다 치고 그러면 45년을 더 살아야 돼. 45년에 네가 한 달에 병원비 먹는 거 하고 병원비만 해도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병원비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 기본 300은 있어야 돼. 그러면 300이면 3,600. 그러면 3,600에다가 10년이면은 3억 6천. 어? 그지? 그 뭐 이자 뭐 은행에 넣어놓고 3억 6천 뭐한 아니 뭐 몇십억이 있어? 40년이면은 36억이 있어야 돼. 그럼 벌써 거기서 걔가 답답해하는 거야. 자기는 그냥 통장에 뭐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금 있는 것 같고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뭐 나오는 거 국민연금 얼마 나오는데 해봐야 몇십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나도 전혀 이거를 모르고 사는 거야. 왜냐면 그 전에는 아예 아메리를 몰랐을 때는 아예 꿈도 없었고 그냥 미래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었지만 아메리를 조금 알고 나니까 이게 조금 그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현실 점검이 딱 들어가고 내가 이게 지금 나이가 딱 50이고 50에서 지금 100세 시대인데 그럼 50년을 더 살아야 되고 한 달에 최소한 먹는 것만 최소한 200은 있어요. 나 혼자. 그러면 200이 있어야 되면은 1년이면 2,400이고 10년이면 2억 4천이야. 그러면 40년 50년이면 2억만 치고는 그럼 얼마야?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벌써 나도 딱 이거 아닌데 지금 내 통장에 막말로 당장에 뭐 1, 200도 없는데.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 95%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쪽 5%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 생각의 경계를 허물어줘야 돼서 그래요. 아까 잠깐 제가 그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날씨에 가서 붕어빵 구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에 가 있거든요.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뭐를 하죠? 알바? 투잡, 쓰리잡. 투잡을 하거나 아니면 농성하죠. 더 올려줘. 농성하잖아요. 지금 대한통운 파업 사태도 그거잖아. 더 올려줘. 근데 더 올려주면은요, 저 같으면은요, 회사 없애고 말아요. 로봇 쓰면 돼. 회사가 있어야지 근로자가 있는 거거든. 그럼 상생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인드를 못 바꿔서 그러거든요. 내가 수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수입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입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를 만들어요? 수입처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네, 수입처를 만들려고 한다고. 지금 있는 데에서 싸워가지고 더 늘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한 가지를 더 한다. 상당히 제한적인. 제한적이기도 한데 그거는 뭐냐면 이쪽에 이 수입의 사분면에서 당장에 공급생활자라든가 뽑아 자영업자들의 먹을 수 있으니까. 특징은 내가 일한 나의 시간, 나의 기술을 가지고 돈으로 바꾼 거예요. 나의 시간을. 그러면은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된다. 근데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없는 시점이 오면 답답해지는 거지. 그걸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파이프라인 오화죠. 파이프라인 오화 아세요? 한 사람은 열심히 갔다가 지어내려고. 물을 날르는 거고 음. 한 사람은 물을 날르면서 빈 시간에 파이프를 자꾸 만들어 가는 거고. 그거 가장 쉬운 두 명이 있어요. 마을까지 물을 길러날라. 물을 길러날리면 그날치의 급여를 받아. 그런데 한 사람은 약간 좀 체격이 좋고 체력이 좋아. 그래서 물을 날르고 저녁에 시간이 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술집에서 먹고 나니까 더 많은 것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양동이를 늘려. 양동이를 늘리는 게 지금 딱 그 점이거든요. 양동이 늘려. 그래서 더 많은 물을 날라. 돈이 조금 더 생겨.
그러니까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 근데 한 사람은 양동이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일이 끝나고 나면 걔가 놀 시간에 가서 무엇을 해요? 파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누가 보면 정말 미친 짓이에요. 가서 파오는 동안 나한테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파오는 거리가 10km라고 가정하자고요. 처음에 가서 100m를 파왔어. 티가 안 나요. 내가 3.9km를 가서 그 다음날 또 파요. 4km를 가서 10km를 가서 파오나 9.9km를 가서 파오나 가는 시간 똑같아요. 티도 안 나요. 그리고 양동이를 키운 애는요 열심히 놀고 있고 부럽죠. 양동이 키운 애가 그러죠. 나처럼 놀아. 어차피 양동이만 키우면 되잖아 라고 한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계속 파온 애는요 10kg가 아니라 5kg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여유가 생기겠네. 시간적인 여유가. 그 시간에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덜 가니까 조금 더 팔 수도 있죠. 그러면 파는 시간이 더 늘어나겠네. 내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파는 시간이 더 늘어나겠네. 그리고 만약에 9kg를 파왔다고 가정하자고요. 1kg만 가면 돼. 10kg 갈 거를 1kg만 가면 되고, 그럼 그 시간 동안 더 팔 수도 있겠네요. 점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빨라지는 동안에 양동이를 키웠던 사람은요 어깨 탈골 오겠죠. 나이 먹고. 얼핏 탈골이 오는 게 무릎이 나갔겠지. 그런데 마지막엔 어떻게 하죠? 수도꼭지만 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를 빼먹는 게 있어요. 그 우야에서 사람들이 중간에 빼먹는 게 뭐냐면 점점 시간이 단축된다를 빼먹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걸 파는 동안에 공짜로 파지나요 그게? 내 돈 이외에 투자가 들어가요. 어떤 투자가 들어가요? 시간도 들어가고. 곡괭이 사야 되죠. 삽도 사야지, 어. 파이프도 사야지.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누군가는 자기가 양동이를 키워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술 퍼먹고 이렇게 해서 쓴 비용을 가지고, 누군가는 아껴서 양동이 사고 곡괭이 사고 삽 사고 파이프 사고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다리만 들면 되는 그 시스템 수입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투자 마인드거든요. 양동이를 키운다, 그것만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것도 투자야. 그것도 투자지만 일시적인 투자, 학원 다닌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시적인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마인드 차이인 거거든요. 건물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건물을 지을 때도 땅을 살 동안에 건물 열심히 모아야 돼. 누군가는 급여 받아가지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다 써. 근데 누군가는 땅 사겠다고 투자 공부하고 모아. 지질이 공산처럼 보여. 근데 땅을 사. 땅을 산다고 건물이 없잖아. 수입도 안 들어와. 그럼 또 뭐 하죠? 이번에는 건물 지을 돈을 모아야지 또. 건물 지을 돈 자재를 모으고 사야지. 그거 해요. 그거 하는 동안에 추리하게 이거 다 다니겠죠. 근데 급여 가지고 다 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바보죠. 근데 건물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새가 나오는 순간부터는요, 그렇죠. 부럽다로 끝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요, 마인드를 바꿔줘야 돼서 그래요. 제가 계속 하던 얘기가 있어요. 급여 생활자의 마인드, 특히나 공순이 공돌이의 마인드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에 컨택이 참 힘들다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기억나세요? 컨택이 왜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 그만큼의 보수를 받아야, 바로 받아야만 되는데, 자기가 하물며 아프면은 병원도 못 가는 이유가 지금 일을 못하면 돈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지금 당장 한다고 보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괜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괜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장이 쓰는 것만 부러워하죠. 우리가 다 해주고 지만 쓴다 그러지. 우리가 일 다 하고 지만 돈만 갖는다. 회사를 만든 건 누구냐고. 만들고 투자한 건 사장인데. 자본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회사를 만든 건 사장이에요. 그 자본력과 정보력이 없으면 내가 일할 곳이 없는 거거든. 근데 노동력을 가지고 시간으로 바꾸는 내 입장에서는요, 사장은 노는 것 같거든.
그 마인드를 안 바꿨기 때문에 자기가 없는 거,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만들어준 그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게요. 그 마인드를 깨줘야 돼서 그래요.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 하루살이 그 마인드. 그 사람들이 하루살이가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인드의 차이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땅을 산다, 건물을 짓는다 할 때 건물 지으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평당 요즘에 건축비가?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600 정도 들어가요. 평당. 조금 괜찮게 지면 600 정도 평당. 그러면은 땅이 있으면 내가 30평짜리 집을 짓는다 그러면 얼마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1억 8천. 1억 8천. 땅이 있으면. 땅이 없으면 땅 사야 되고. 근데 왜 서울 도심에는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죠? 30평짜리가? 일단 땅값이 비싸지. 땅값이 비싸요. 자, 거기서 갭이 또 발생해요. 근데 건물을 짓는다라고 말이죠. 주택용 건물하고 상가 건물하고 달라요. 상가 건물 달라요. 더 싸요. 상가는 왜냐면 고민할 게 테두리가 없으니까. 테두리가 저기 넓으니까. 근데 수입이 들어오잖아. 수입이 들어오면 어쨌건 그 500이라고 치자고요. 500짜리 바닥 면적 100평 그리고 위로 6층짜리라고 가정하자고. 600평이라고 가져가자고요. 5, 6에 30. 30억이네? 30억이 모아져야지 땅을 짓잖아요. 아니 건물을 짓잖아요. 땅 200평을 사서 30억을 모아져 건물 짓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 그거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대출 되지? 받아서 하죠. 은행도 쓰고 그다음에 건물이 없는데 은행은 어떻게 쓰죠? 땅만 갖고 있어도 땅만 갖고 있으면 은행에서 땅으로 투자 계획서. 그렇죠. PF를 일으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급여생활자의 마인드에서는요, 건물을 짓는데 와 30억이 있어야 전 진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건물 짓는 사람은 30억짜리 건물 짓는 게 아니야. 어떻게? 잘 짜여진 투자 계획서 가지고 찾아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을.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데요, 건축사가 책임져요. 건설회사가 보증을 서요. 그래 분양해가지고 그게 다 정보예요. 자본력과 정보력이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집을 올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을 해. 물론 내가 30억을 갖고 지었을 때랑 30억이 없이 지었을 때랑 얘가 다르죠. 땅만 있으면 요즘에는 져요. 물론 도심에서 져야지 그게 그만큼 나와. 시골에서 지면 안 나와. 그럼 도심에 그만한 땅을 소유를 해야 되잖아. 소유를 하고 있어도 못 올리는 경우는 대부분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여기 있어도, 내가 여기 자본이 있어도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일로 가요. 그런 마인드를 자꾸 깨야 되거든. 여기에서 보급자의 특성, 자영업자의 특성, 비즈니스의 특성, 투자자의 특성, 이 특성을 내가 이해를 한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의 각각의 마인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인드가 이해가 되면 이쪽 마인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 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마냥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로또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가 나와요. 그러니까 Y라는 게 나오면 내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Y가 없으면 행동이 안 된다고. 그 Y가 이유라고요. 이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이 사람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버느냐를 봐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그 돈이 부러우면은 내가 지금 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찾아가는 거라고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 없이, 그 마인드에 대한 깨우침 없이 이거를 그냥 갖다 주면은요, 그건 너네 걔네들 얘기고. 네, 설명이 안 돼. 이 설명에서 주로 설명을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요? 여기다 맞춰요. ES에다가 포커싱을. 왜 여기다 포커싱을 맞추냐면요, 이쪽은 크게 다르지 않아. 마인드만 바뀌는 거예요. 이쪽에서의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는 마인드야, 딱. 생각이 달라, 나랑.
왜 헤이리에다가 카페를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주겠어요? 우리가 보면 미친 짓이지. 그 돈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왜 할까예요. 그래서 특징을 잡고 쭉 설명을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어느 마인드의 차이다. 내가 돈과 노력을 들여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돈으로 바꾸는 이쪽 마인드 같은 거를, 마인드를 바꿔서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아까 얘기했던 건물 짓는 것도 그런 거고, 이 개념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미 이쪽으로 가고 싶고 개념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현실 점검이 되어 있어. 근데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 지금 묶여있는 사람들한테는요, 그 얘기가 안 먹혀. 네, 동떨어진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막은 거예요. 여기 있거든. 그럼 다시 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나는 깨우쳐서 여기 왔기 때문에, 신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얘기를 하면은요, 내 입장에선 너나 해. 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게, 난 현숙 씨가 이해가 안 돼.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이해할 수 없잖아. 그들도 우리 일 못해요. 왜? 왜 이해를? 우리가 불쌍하다 그러더라고. 그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말할 때 어떤 감정이 드시던가요? 안 됐다. 그치? 똑같은 거야. 얘들의 이 마인드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지금 뭔데? 아, 헛된 꿈커려. 이렇게 되는 거야. 너가 거기 갈 수 있냐? 그래서 포인트를 여기 맞춰줘야 돼요. 여기를 이해하면서 한 가지씩만 넘어와야 돼요. 한 가지씩만. 이 경계를 허물어줘야 돼. 우리 정말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마인드는 와 있는데 내가 지금 현실로 여기 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높은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상상의 나래.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요, 뭐가 들었니 머리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그들에 맞춰줘야 돼요. 그들에. 물론 간혹 여기에 마인드가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마인드만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그 사람들을 찾으면 대박이죠. 근데 그때 감당할 수 있으세요? 마인드가 이미 여기 와 있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으시냐고요. 아직 못 대해봤죠.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서 더 괜찮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벌써 여기 있는 순식간에 사람들도 있지. 뭐. 1년 안에 순식간에 다 뒤집어 버려요.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을. 이쪽에 마인드 넘어가 있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남의 일에 관심 없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무엇을 해낼 수 있다, 이쪽에 관심이 있어요. 마인드 자체가 달라.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내가 채워놓으면, 지식, 지혜, 내 그레이드를 채워놓으면 감당이 되겠죠. 그 전에는요, 감당이 안 돼. 여기는 안 만나는 게 다행일 수도 있어. 만나면은, 내가 이게 안 채워졌을 때 만나면은요, 놓쳐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멀리 하면은요, 내가 평생 그레이드를 올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쪽 마인드 있는 사람들, 이쪽 하불면에 있는 사람들, 증명하면 돼요. 무엇으로 증명하죠? 투자 계획서라는 거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누가 들으면 참 허황되단 말이에요.
진짜 이쪽 마인드에 와 있는 사람들은요, 정보력으로 검색해요. 분석한다고. 분석해보고 그게 된다 싶으면은요, 투자해요. 근데 이쪽 마인드에서 투자 계획서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을 설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분석한다, 검색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요, 분석에서 뭐가 필요하냐고요? 체계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증명해내면 돼요. 무엇으로? 나의 성장으로. 이쪽은 내 성장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이 중요해. 대신 이쪽은요, 내가 지금 성장해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부럽다, 좋겠다. 완전 달라요. 이쪽은요, 성장해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그렇구나. 그거는 나하고는 맞지 않지만 누구와 맞을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 많은 사람은요, 성장인 사람 얘기하면 부럽다, 좋겠다, 니똥굴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럼 접근방법이 또 달라지잖아. 그래서 여기에 마인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걸 허무는 작업을 꾸준히 해. 그러면서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여기에 필요해요. 너도 할 수 있어, 나랑 같이 하자. 된 다음에 나 됐거든? 안 먹히는 사람들이라고. 이쪽은요, 너도 할 수 있어, 네가 해, 해서 증명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가 낫죠. 그쵸? 근데 이쪽에서도 이쪽 마인드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사람들한테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보다 과정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들한테는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갭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니까 마인드 설명이 확실히 돼야 돼요.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야. 포인트를 어디다 준다? 여기다.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여기 있어요. 한번 뽑아봐요. 이쪽에 있는 사람 누가 있나? 몇 명 있어요? 비즈니스맨? 체어맨? 인베스터? 몇 명 있어요? 현숙씨 몇 명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뭐 거의 없지 뭐. 만약에 뭐 건물 상가 빌려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건물주? 그러니까 상가 한 개 말고, 상가 한 칸 이런 거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 빌딩의 건물주. 몇 명 있냐고. 그런 사람 아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뭐 어디 있어. 그 건물주라면 100억 단위는 돼야 돼. 없잖아요. 이쪽에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 결론은 다 여기란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컨택이 안 되는 이유 이제 짐작이 되세요? 왜 여기에서 설명을 간단히 하는지, 이쪽에서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마인드만 얘기하고 있는지. 근데 아까 어떻게 하셨어요? 설명하실 때 이쪽으로 와 있는 마인드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가 되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 내가 있었잖아, 지금도 있잖아, 이거를 설명하셔야 돼. 그리고 이걸 설명이 되면 내 위치가 파악이 돼요. 위치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파악시키는 거. 그걸 파악시키는 걸 설명하려고 부자아빠 가난아빠 2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수익과 지출 사변면 얘기를 해요. 요즘에 존리라고 혹시 아세요? 존리 투자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쓸데없는 투자, 지출 그걸 줄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를 얘기해. 세 가지. 첫 번째는 커피값, 테이크아웃 커피값.
두 번째는 교통비, 택시비 뭐 이런 거.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술값? 아니, 그 사람 술 안 먹어. 커피 그 샵에 가서 먹는 거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술을 먹을 것 같아? 그 미친 놈이지 그런 거. 외식? 아니, 주고. 사교육비. 음. 그거 쓰지 말라 그래요. 근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이론이 있어요.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들의 지출 패턴, 이쪽 사불면에 있는 사람 지출 패턴, 그것 좀 줘봐요. 되게 깨끗한 거지. 지출 패턴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수입, 지출, 수입에서 지출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도 없네? 벌면은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남는 게 없어요. 돈 들어왔습니다. 퍼가요. 이 개념을 얘기를 해요. 두 번째 패턴이 있어요. 자산이라는 게 있고 부채라는 게 있어요. 조금 수입이 커지면 뭐를 해요? 수입에서 부채로 돌아서 지출로 나가요. 자, 부채 도는 게 뭐죠? 아까 양동이 얘기했잖아. 차, 집. 집이 왜 부채냐고. 재산 1호지 차랑. 부채. 내 돈으로만 다 샀으면 괜찮은데 다 끼고 사잖아. 아니, 이자 나가죠. 세금 나가죠. 또 기름값 나가고 유지비 나가요. 보험료 다. 예, 유지비. 이건 부채야. 차와 집을 늘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늘어났네. 일로 돌아. 그래서 이자와 세금과 유지비를 낸다. 이게 다 누구한테 좋은 인 거야? 정부와 보험회사. 은행, 그 금융권. 응. 이쪽에 좋은 일을 다 해주고 나머지를 쓰는 거야. 돈이 똑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한 양동이를 갖다가 투어 나르고 쓰고 사느냐, 이만한 양동이를 갖다가 퍼와서 다 퍼주고 쓰고 사느냐,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커피를 500원짜리 먹을 건지 5,000원짜리 먹을 건지가 똑같은 개념인 거야.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어떤 사람들? 여기 95%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인드를 수입이 생겨, 늘려, 아니면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 그리고 자산을 투자를 해요. 자산 투자해가지고 이득이 생겼을 때 그때 부채를 늘려요. 이득이 안 생기면은요, 나머지만 돌려. 이것만 불리는 거야, 계속. 그럼 자산이라는 게 뭘까? 월세, 상가. 그러니까 자산을 늘려간다라고 하는데, 자산인 건 뭐예요? 자산은, 부채는 나한테 돈을 빼가는 거야. 자산은 돈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산이 뭐가 있죠? 주식도 자산이에요. 채권. 주식이라든가 채권, 건물, 자산이라고. 이걸 늘려요.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해서 인세주입을 만들 수 있는 걸 한다. 지금부터 열심히 작곡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 아니면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네. 이런 것도 전부 자산이라고. 이건 자기 개발해야 돼요. 자, 주식 잘못하면 뭐가 되죠? 주식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주식은 뭐야? 위험부터. 앞으로 나에게 투자 수익을 줄 수 있는 곳. 앞으로 나에게. 나는 뭐예요? 배당이야, 배당. 배당 수입이 있을 만한. 배당 수입이 발생할 곳에 투자해서 묻어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달에 만약에 여윳돈이 50만 원 생긴다. 그러면 일부를 주식을 사는 거야. 한 주씩을 사겠다. 한 달마다 한 주씩. 가정을 하자고요. 50만 원짜리 한 주씩 사겠다. 그럼 1년 뒤면은요, 600만 원어치 산 거잖아. 600만 원치 파는 게 아니라 50만 원짜리 샀으면은요, 배당 수익을 받아야 돼요. 올랐다고 팔고 내렸다고 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자산 수입이야. 근데 주식 했을 때 왜 쫄딱쫄딱 말아먹죠? 탄탄 넣었다 뺐다.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봐요. 곡선을. 그래서 올라가면 나는 지금 주식이 내가 10만 원에 샀는데 지금 15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술 먹잖아. 술은 뭘로 먹어? 이걸로. 근데 15만 원이 15만 원이 아니잖아. 돈이 아니잖아. 내일 5만 원이 될 수도 있어. 네, 그리고 현금 하자는 돈이 아니에요. 거기서 수입이 들어와야 돈이야. 배당이 들어와야.
그래서 말아먹는 거 아니에요. 왜? 마인드 여기 있으니까.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배당 수입을. 채권은요. 말 그대로 채권은 그 기간 동안 갖고 있어야 돈이 돼. 네, 갖고 있어야 돈이 돼요. 이것도 투자야. 건물 짓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이게 투자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쇠가 돌아.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한다고요. 자산에서는. 수익과 수익은 완전 다른 게임이에요. 수익은 뭐다? 노동. 내가 노동을 해서 받는 페이. 수익은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순수한 이익. 이익이에요. 이게 발생해야 돼. 내가 투자한 게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수익이 100만 원치의 수익이겠죠. 내가 투자한 게 늘어나서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치의 수익일 것이고, 그게 늘어나서 1억이다. 1억어치의 수익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늘려가는 동안에 안 하고 싶겠냐고. 근데 부자들은 안 한다고요. 왜? 이건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이 수입이 늘어났을 때 그걸 가지고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거예요. 이 이론이 뭐냐면 지연된 만족이에요. 내가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싶다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나의 건강과 살을 위해서 참어. 왜? 내 미모가 좋아지고 내 건강이 좋아지잖아.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지연된 만족. 이걸 참을 줄 아는 거. 그 트레이닝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큰 부자가 돼요. 근데 참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기분 나쁘다가 술 처먹잖아. 훅 간다니까? 앞으로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나한테 이만한 대가가 와. 그럼 그 대가가 왔을 때 할 수 있어. 이러면 되는데 카푸어가 왜 생겨요? 지금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벌어. 좋은 차 타고 싶어. 그러면은 은행에 가죠. 렌트카 가가지고 내가 지금 대출 얼마 나와요? 부터 물어봐요. 신용으로. 한 달에 200 번다 그러면 신용 얼마까지 뜰 수 있을까요? 4천 5천까지 그냥 떠요. 그럼 그걸로 이제 차를 사죠.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 그 다음에 유지비는? 그럼 한 달에 한 150만 원 그냥 날라가 차 한 대에. 50만 원 갖고 살아야 돼. 나는 부자야. 좋은 차 끌고 다녀. 근데 실전은 기름값이 없네.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사기 때문에 자기 급여를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해. 2에서는요. 1에서 이걸 얘기하고.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여기 있다니까?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이 사람들 일로 못 와. 왜? 마인드가 안 돼. 어떤 마인드가? 이 지연된 만족. 미래의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보라고 했던 거예요. 이 개념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면 내가 지금 사고 싶어. 아우 오빠는 뭐 이제 봄 되면은 좋은 옷 입고 싶고, 그런데 좋은 옷 7렐레 8렐레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있는 거에서 다 단정하게 있고 내가 진짜로 나한테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할 거냐예요. 좋은 옷 사러 가고 싶지. 근데 내가 왜 책을 사야 되냐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잖아. 근데 내가 왜 세미나에 가야 되냐고. 그 돈이면은 뭐를 먹는데, 그 돈이면은 뭘 사는데. 반대로 뒤집으면은요, 이쪽 마인드 사람들은요, 그 돈이면 책이 몇 권이야. 그 돈이면 세미나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출의 패턴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마인드가 바뀌면. 그렇게 마인드가 바뀌는 사람한테 지나가다가 스타벅스 커피 가가지고 5,000원 미쳤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마인드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5,000원의 힐링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지출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옷을 좋아해. 누군가는 먹는 걸 좋아해. 누구의 지출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지출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지출이라는 거야.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출인 건지,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한 지출인 건지.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한 지출이라면 지연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연은 참는다.
그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게 설명이 돼야지 그 다음 사업 설명을 들어갈 때 쭉 들어갈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전체 진짜로 현실 점검이지. 네. 그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사업 설명에서 보면 지금 그거 봐보세요. 사업 설명에서 보면 여기 소비는 지출이다. 근데 소비는 누구한테 그래요? 매출이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내 지출 누구가 매출이라니까? 그럼 나한테 있는 그 지출이자 소비가 누군가한테 매출인데 그걸 나한테 끌어오고 싶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쓸데없는 지출을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왕이면 같이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설명이 돼요. 그리고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한다고요. 그리고 팀의 아웃소싱이라는 걸 해요. 아웃소싱이 뭐예요? 그냥 쉽게 외주. 외주를 왜 하지? 진짜 마인드가 이쪽 95%인 사람들의 경우에 외주 놓고 내가 할 거 하고 하는 거지 또. 그쵸? 그러면 되는데 여기에 딱 묶여있는 경우에는 뭐 하죠? 내가 다 하잖아. 내가 다 하는 동안에 내 체력 소비, 시간 소비, 에너지 소비는 이사를 왜 이삿짐 업체를 불러? 내가 다 날라야지. 100만원, 200만원? 아까운데 내가 다 날라야지 왜 업체를 불러? 근데 누군가는요? 그 시간에 내 개발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가르치고 내 체력 아끼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아웃소싱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같이 파일을 늘려가는 거야.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리고 그게 쌓여지면 어떻게 되죠? 커지는 거잖아. 그리고 한번 커지면 그 다음에는요 자연스럽게 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강제로 키워놓으면 어떻게 되죠? 못 굴려가잖아. 자연스럽게 내가 소비가 지출인 거를 소비가 매출인 걸로 바꿔. 이 마인드에서 같이 소비를 해. 그리고 그거를 팀으로 해. 아웃소싱 해가면서. 그리고 아웃소싱 할 수 있는 팀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굴러가. 그러면은 평생의 수입이 돼. 이게 써보고 자랑하고 소개하고 도와주면 된다. 평생 매달 나온다. 증가한다. 상속한다. 여기까지 그냥 연결되잖아요.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가지고 하면 누군가가 살짝만 삔뜬 얘기는 다른 얘기하면 들리나요? 안 돼.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한다 할 때 잘 들어봐봐요. 다른 사람들이 할 때도 유튜브에 있는 것도 잘 들어봐봐요. 들어보면 누군가 얘기는 자꾸 겉돌아. 개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내 걸 놓고서 봐봐요. 겉돈다? 개념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아메리는 이구지구 판매하는 4단계 판매 회사가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잖아. 내가 지금 300만원 투자했다고 300만원 투자할 사람 모을 자신이 있어요? 없잖아. 그럼 좀 낮출까? 200만원. 먹었어. 없잖아. 아메리는 마인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해야 돼. 그럼 이게 끝까지 다 갈 수 있어요. 지금 이거에서 제가 시간 다 쓴 이유 아시겠죠? 끊어요? 네.